고2 정시파 양날의 검이에요. 공부하고 싶으면 한없이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으면 한없이 안 해도 되는데요. 내년에 기대해. 내년 11월까지 기대해. 나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저도 이게 확답이 없는 거라 물음표밖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물음표를 던지는 판단의 기준만 조금 그나마 세워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 3가지를 드릴게요. 강남의 1등급 후반 학생이지만 한의학과를 위해서 바로 1학년 맞추고 그냥 정시 준비했대요, 이 학생은. 근데 이건 부모님이 권한 게 아니라 지가 나 수시 때려쳐. 안 되겠어. 그러더니 2년 동안 긴 시간을 학생이 굳은 의지가 이제 이거는 합격의 열쇠가 아니었나 싶어요. 대진고 2학년 학생이에요. 이 무렵에 정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앙대를 나중에 합격을 하는데 내신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엄마가 그냥 정시로 가라고 얘를 그냥 뺐어요. 그래서 정시해. 내신 신경 쓰지 마. 그냥 버려.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면 1년 반이잖아요. 아, 내 수능 잘 보겠지. 뭐, 내 가고 싶은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한데도 이게 공부는 하기 싫은데. 알맞은 긴장감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키포인트였고, 그거를 부모님이나 이 학생이 잘 버텨낸 거죠. 1년 반을. 그러니까 이 알맞은 긴장감을 주는 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하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지금 어머님들 이렇게 모신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선덕고 학생 내신 아까 그 학생 4.3등급이었대요.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생이래요. 근데 전혀 하겠다는 마음을 안 먹어요. 우리 아이가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 부모님은 확인을 했대요. 어떻게 확인했냐면 애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딱 1학년 때는 하루, 고3 때는 3개월을 공부했대요. 이 학생. 그 부모는 왜 내버려뒀을까요? 근데 잘할 거라고 판단한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과 뭔 문제가 있었는지 시험 공부를 하더래요. 근데 밤새 하더래요. 근데 집중도가 안 쳐지더래요. 50몇 점 받던 애가 90몇 점을 받아오더니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맨 먼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과목 원하는 등급 받기. 이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한 과목 1등급 받고 나머지 과목 다 9등급 받아요. 그렇더라도 그 1등급을 받아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국영수 중에 너 이번에 그 한 과목 한번 너 받아봐봐 네가. 그래서 정말 얘가 다른 과목 다 때려쳐. 그 한 과목을 받아오더라 하면은 얘는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지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돼. 다만 언제 마음을 먹을지 몰라요. 이 학생처럼 군대를 갔다 와서 이 학생한테 학원에 와서 다른 학생들한테 니의 성공 사례를 얘기 한번 해주는 건 어떠니? 그랬더니 그 학생들한테 그냥 군대를 다녀오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다 자동으로 다 공부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신 등급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이제 정시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일단은 고2 모의고사 점수 중에서는 국영수 3과목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또 영어도 등급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이 몇 프로고 2등급이 몇 프로고 3등급이 몇 프로인데 우리 애가 몇 프로 안에 들었다를 확인하셔야지 그냥 우리 애가 우리 애는 영어는 항상 2등급이에요. 수능에서 3등급 나온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수능 문제 어렵게 나오면 2등급 나온다고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퍼센트로 꼭 보셔야 되고 탐구 과목 신경 안 써도 돼요. 학교마다 다 달라서 아직 진도 안 나간 학교도 너무 많아요. 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2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평가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2학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2학년 때 본 모의고사가 얘네들이 3학년 때 수능 볼 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상위권 학생은 수능 접합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의고사 볼 때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봐요. 그런데 3등급 이하 학생들은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고2 학생이 있다고 쳐요. 내신 6등급인데 모의고사가 4등급이에요. 모의고사 점수가 더 좋죠. 내신 5등급인데 모의고사 4등급이에요. 모의고사 점수가 좋죠. 아니요. 같습니다. 왜요?
상위권 1, 2등급 애들이나 그나마 3등급까지만 열심히 풉니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4등급 아래는. 자, 2등급이면 이거는 모의고사 점수가 좋은 겁니다. 1, 2등급 정도 되면. 자, 내신 5등급인데 모의고사 3등급. 이건 좀 좋아 보이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 정도면 정시에 조금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의고사에 정말 엎어져 잔 애들을 시험 공부 안 한 애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얼마를 차지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특히 이런 학생은 정시 준비하시면 딱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느리지만 꼼꼼히. 느리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 6개월 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대충 좀 알 것 같아요. 뒤에 답안지 보고 좀 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안 나옵니다. 쉬운 문제를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끝내는 여기 보시면 풀어서 맞출 확률과 찍어서 맞출 확률이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자, 풀어서 맞출 확률과 찍어서 맞출 확률이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풀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찍어야죠. 찍어야지 그걸 왜 풀어요? 쉬운 문제를 절대 안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 계속 쉬운 내용 반복해서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이런 끈질김 좀 있어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 그런 거 정말 많이 없어요. 똑같은 거 또 시키면 광분하려고 그래요. 저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가서 틀려올 거예요. 고난도 추론 문제를 좋아하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 고득점 받기는 유리한데 실수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에 고르게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그나마 제일 유리합니다. 특정 과목 한 과목이 좀 처지면 정시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과목부터 점수를 올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키셔야 될 거예요. 빠를수록 전 좋다고 봐요. 재수생이 정시에 유리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요. 수시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입시 준비가 곧 수능 준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또 고2 정시 준비 주의할 게 고2 정시파 양날의 검이에요. 공부하고 싶으면 한없이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으면 한없이 안 해도 되는데요. 너 공부하고 있니? 응, 하고 있어. 잘 되고 있니? 수시는 너 이번에 점수가 몇 점이야? 이렇게 내는데 정시는 내년에 기대해. 내년 11월까지 기대해. 나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아니 이건 이제 학원에서 잡고 선생님들이 잡고 해야 될 부분이야 이게. 그리고 지네들이 따라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게 빠를수록 좋다가 아니라 빨라서 놀았다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항상 이제 가슴에 되새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힘들어요. 내신 공부에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신 하기 싫어서 그냥 수능할래. 이런 애들은 절대 안 돼.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준비할 애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내 꿈이 더 높게 있다. 나 내신 점수보다 내가 원하는 대학은 더 높아. 그래서 나 거길 꼭 가야겠어. 이런 마음을 좀 시작해야지. 그런 거 없이 나 내신 하기 싫어. 막 애들 막 그 꼼꼼한 거 막 난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목표에 대한 꾸준한 자기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학원을 다니게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이뤄나가는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자기가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중간에 하기 싫으면 괜히 시작했나서부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때 자기가 판단하면 끝내는 약한 쪽으로 판단하게 돼요. 남한테 판단을 맡겨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이 지금 나약해져 있어서 내가 내 걸 판단하면 내가 편한 쪽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긴 싸움입니다. 체력도 다져야 돼요. 특히 여학생들. 막판 가서 체력이 한계를 느껴요. 잔상이 남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이 잔상이 남는 운동은 당구. 운동 뭐 했니? 그랬더니 당구 했대. 와.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당구판이요. 쫙 머릿속에 펼쳐지면서 공이 탁탁탁탁탁. 그때 내가 이렇게 찔렀어야 되는데 막. 축구, 농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 하면 잔상이 남아서 자꾸 거기 빠지게 돼요. 그게 훨씬 더 재밌는데.
운동 뭐야? 걷기,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미련을 갖지 마셔야 됩니다. 막상 이제 딱 들어가면 내신 시험 준비는 수능에서 볼 과목만 딱 공부하세요. 국어나 영어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서 지문에 출제되는 과목은 지문 외우지 말고 시험 봐야지. 애들 다 지문 외우잖아요. 내신 잘 보려고. 내신 문제가 수능 형식으로 나오는 과목은 나 이거 다 맞을래. 이런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기간, 아까 이 내신 기간에 한 2주 정도 저희가 수업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공부는 지가 해야 돼요. 지가 원하는 과목 뭐 시험 잘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험만큼은 잘 봐야 돼요. 심지어는 그게 한 과목이라도. 그리고는 나머지 다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미련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이제 지금은 마음이 버릴 것 같아요. 저희 강사는, 특히 이제 수능 강사는 수능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공부법을 알려주는 거지 학생들 붙잡고 수능 공부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내는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끝내는 지가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가주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내는 자기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됩니다.